가치를 갖다가 훼손했다라는 시각이 많잖아요. 멕시코에 장벽 세우고 앉아 있고. 뭐 해볼 만한 거네라고 생각하게 된 이번 역병 때 가장 크게 미스했던 부분이 그거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미국을 간직해왔던 그 미국만의 우월했던 가치를 갖다가 훼손했다라는 시각이 많잖아요. 미국이 원래 갖고 있는 파워는 동맹들과의 어떤 그렇죠. 결속, 네. 그다음에 다민족 국가로서의 이민을 갖다가 이렇게 어쨌든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되게 이제 반대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들하고는 지금 다 사이가 안 좋고, 뭐 미군 기지 부담금은 뭐 우리나라만 요구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민은 멕시코에 장벽 세우고 앉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오히려 저런 기회다.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역병이 퍼지기 전에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하게 됐단 말이죠. 심지어 뭐 헤게모니 경쟁까지 이렇게 막 비화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역병이 지금 돌고 있는 역병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그 경쟁 양상을 더욱더 극렬하게 했고 또 표출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역병을 지나면서 뭐 나중에 한번 우리가 역병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역병을 지나면서 오히려 중국은 미국을 이거 뭐 해볼 만한 거네라고 생각하게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저도 이상한 거는 옛날 같으면 이런 뭐 스페인 독감처럼 이런 역병이 퍼지면 싸우다가도 잠깐 내려놓고 그럼요. 서로 간에 협조하는데, 이건 어. 오히려 더 대립 양상이도 막 서로 간에 뭐 얼마 전에 뭐 대변인이 무슨 작년에 있었던 세계 군인대회에서 미군이 퍼뜨렸다는 소리를 하질 않나, 막 이게 대결 양상이 심화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앞으로 참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중국을 지금 뭐 역병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이미 우방과 함께 해결해야 될 이런 게 약화져 버리니까 이번 역병 때 가장 크게 미스했던 부분이 그거 같아요. 먼저 뭐 유럽을 막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그 유니티에서 막 그 역병 유니티에서 막 벗어나려고 그러고, 여튼 그게 트럼프의 한계인 것 같고 그것을 중국이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디커플링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디커플링 부분은 뭐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 보면 백악관 내 중국 관련된 정책을 설계했다라는 그 한 젊은 40대의 어떤 친구가 있더라고요. 로이터 통신 특파원도 했다는. 그 친구에게 뭐 기자가 디커플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디커플링은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지금 중국에선 페북도 못 보고 유튜브도 못 보고 뭐 심지어 뭐 넷플릭스니 뭐니 다 못 보는데 이미 디커플링 된 걸, 그게 지금 단지 다시 한번 복귀되고 이 역병 문제 때문에 좀 더 드러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최근에 뭐 TSMC가 지금 중국하고 어쨌든 뭐 실제인지 앞으로도 정말 그럴지 모르겠지만 빠이빠이를 하고 미국에다가 공장도 증설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드러나는 건 정말 디커플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병 자체가 사실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이 폐쇄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일단 뭐 문을 닫고 뭘 해야 되니까. 게다가 이제 미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그런 조짐이 이제 있어 왔던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번 역병에 의해서 더욱더 극렬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 WTO 가입, 중국의 WTO 가입 2001년 그때 이후로 맺어왔던 중국과 서방 경제와의 커플링이 그렇게 쉽게 단절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쉬운 얘기로 중국이 히토류를 이제 끊어버리면 미국의 국방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미국도 지금 뭐 히토류를 찾아서 알래스카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중국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쫓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게 사실은 두 기업인데, 하나는 화웨이고 하나는 이제 애플이에요. 이제 미국이 지금 화웨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화웨이가 정말로 굴복을 하고, 저 GT라고 하는 통신 회사가 있는데, 미국이 한번
부정부패하고 뭐 이란 거래 등으로 해서 한번 혼내줬어요. 그런 다음에 GT에 미국이 파견한 그런 그 감시요원을 이 위사에 진입시켰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GT가 완전히 미국에 이제 손을 들었는데 과연 하와이도 그렇게 될 것이냐? 그게 하와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애플도 그래요. 애플도 트럼프는 애플로 하여금 빨리 본국으로 들어와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애플이 쉽게 공장을 뭐 핸드폰이나 PC나 전부 다 중국에서 생산했었는데 그거를 다 미국으로 아니면 뭐 인도든 베트남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겠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그 핸드폰 생산 시설을 전부 다 베트남이나 아니면 제상국으로 뺐단 말이죠. 근데 베트남으로 뺐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분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이런 그 중국과의 그런 그 밸류 체인의 어떤 끊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어도 그 베트남 공장에서 쓰이는 상당 부분의 핸드폰 부품은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임금이 싼 지역으로 공장 옮기자 그래서 베트남 옮기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 내에는 이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자기 나라들만의 완결된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핸드폰의 경우에 애플의 경우에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내에서 많은 부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걸 공장만 그 말하자면 조립 공장만 똥 떼서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으로 가져간다?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하루아침에 몰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헐렁한 냉전도 얘기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라는 게 결국 모든 질문의 귀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과연 이런 헐렁한 냉정 속에서 어떻게 이 포지션을 찾아야 될 것이냐, 아빠가 누구 좋아하냐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때 과연 우리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라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역시 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 아빠 다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엄마 분명하게 얘기해 봐. 엄마야 아빠야. 그러면 근데 요즘 애기들은 아주 똘똘하게 그런데요. 엄마는 그게 좋고 아빠는 그게 좋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근데 사실 우리도 이미 그렇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는 경제를 해야 되고 미국하고는 군사 외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뭐 속된 말로 씨알이 안 맥히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팬데믹 오기 전에 일본은 중국 시진핑 이제 그때 이제 올림픽도 한다고 했으니까 방일 얘기도 했었고요. 방일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럴 때 막 일본이 막 마스크도 보내주고 그때 중일 관계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올림픽이 연기되고 그러다가 이제 시진핑 방일도 소위 말한 뭐 나가리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또 확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중국이 일본을 다시 이제 보게 됐는데 우리 최소한 그러진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그런 게 막 날렵하게 이렇게 뭐 한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경우 우리 얍삽하다고 하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안마다 아빠는 이게 좋고 엄마는 이게 좋아 라고 해서 그런 게 통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드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할 수 엄마 아빠 다 좋아 엄마는 이게 좋고 아빠는 이게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자체의 내부 역량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진화적 위치도 좀 관리를 해가면서 정치나 경제적으로 좀 더 강한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국과 중국이 벌리는 이러한 파워 게임에 어떻게 우리가 냉철하면서도 인접하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그래서 뭐 화웨이라는 회사 이름도 나오고 뭐 TSMC나 삼성, 애플 얘기는 나오고 그랬는데요.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